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네, 오늘도 주말에도 파이팅 넘치게 펩트론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되게 새로운 내용을 담았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를 다루긴 할 건데 일단 제목은 빅파마의 방향성을 보면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목으로 봤고요. 오늘은 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질랜드 파마의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러면서 빅파마의 방향성 그리고 나아가서 또 다른 얘기들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랜드 파마 일단 이게 어떤 회사냐. 일단 이게 상장사긴 하거든요. 일단 시총 5 조 시총 5조 정도 어이구야. 시총 5조 정도 하고 한 미국의 한 중형 바이오텍 정도 되겠네요. 예, 중형 바이오텍 정도고 파이프라인은 한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서브두타이드 이거 아시죠? 야 이거 좀 바이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아실 것 같은데 그 서브두타이드 그러니까 그 메쉬 지방 간염에서 나름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임상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죠. 다만 좀 내약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요것도 사실 좀 뭐 효능은 좋긴 한데 일단 내약성이 너무 구려 가지고 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인벤티지 랩이랑 그리고 G2G 바이오랑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걸쳐서 계약을 장기 지속형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다시피 여기서 베링거한테 이렇게 기술 이전한 거고요. 그러니까 질랜드 파마가 서브도타이드를 개발해서 베링거한테 넘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임상 3상 중이고 비만이랑 메쉬 임상 진행 중인데 사실 비만은 좀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노려 볼 만한 건 지금 메쉬인데 메쉬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은 되게 좋은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 반드시 장기 지속형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링거도 좀 답답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펩트론이랑 하면 좋은데 이 GLP-1, GIP 이중작용제라서 랠리와의 어떤 그 타겟 독점 계약에 묶일 거거든요 펩트론이.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랑 이렇게 G2G 바이오랑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서브타이드는 안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페트릴린타이드, 페트렐린타이드라는 걸 다룰 건데 요거는 GLP-1, GIP 뭐 이런 류가 아니라 아밀린이에요, 아밀린. 그러니까 요게 뭐 약 이름이에요. 그냥 약효 성분 이름인데 마찬가지로 펩타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펩타이드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GLP-1처럼 살을 빼고 뭐 그런 겁니다. 살을 빼고 또 대사 관련해서 좀 개선시켜 주는 그냥 GLP-1이랑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쨌든 위고비나 아니면 뭐 젯바운드, 마운자로 이런 거랑은 좀 성분이 다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로슈랑 공동 임상, 공동 개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그리고 비만으로 이렇게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질랜드 파마의 메인 파이프라인은 뭐냐? 페트렐린타이드다. 그래서 요거의 성분은 아밀린이더라. 그래서 지금 로슈랑 공동 개발하면서 그 로슈의 그 CT388 뭐 애니세파타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이건 로슈 약인데 이게 GLP-1, GIP예요. 그러니까 터제파타이드랑 그 약효 성분이 똑같아요.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다기보다는 다르지만 같은 성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같은 GLP-1, GIP 계열은 맞는데 그 API 자체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터제파타이드랑 비슷한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질랜드 파마의 아밀린, 페트렐린타이드랑 이 로슈의 애니세파타이드랑 지금 병용해서 임상 진행 중이에요. 병용도 하고 이거를 하나의 그 시린지 주사기에 담은 복합제도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렇게 단독 요법으로도 진행 중이고 어쨌든 그냥 중요한 거는 뭐냐 질랜드 파마에 페트렐린타이드라는 어떤 약이 있다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페트렐린타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도는 사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릴리의 어떤 그 독점 구조를 깨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릴리랑 심지어 또 노보디스크를 깨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후발주자들은 어떻게든 이 뭐랄까 니치 시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파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릴리랑 노보가 이렇게 해먹고 있는 이 장세에 자기네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 건데 자기네들 힘만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합쳐요. 그러니까 로슈랑 질랜드 파마랑 이렇게
공동 개발, 공동 임상 구조를 가져가면서 이 로슈는 아밀린이 없고 질렌드파마는 이 괜찮은 비만 GLP-1, GIP가 없거든요. 그냥 서부도타이드가 있긴 하지만 서부도타이드는 사실 메쉬약이고 사실 비만으로는 좀 경쟁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의 어떤 그 약점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 개발, 공동 임상을 하면서 이렇게 CT388, 뭐 아까 전에 약 이름이 뭐였죠? 애니세파타이드, 애니세파타이드랑 그리고 질렌드파마의 아밀린, 이렇게 어 병용해서 임상을 해서 어떻게든 이 릴리 노보의 어떤 독과점 구도를 깨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릴리 노보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 이 후발주자들은 이렇게 어 같이 합종 연횡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약점을 이렇게 채워주는 식으로 이 릴리와 노보한테 이렇게 어 대결을 신청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딱히 경쟁력이 있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 얘네들이 어닝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닝콜이 뭐냐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실적 발표와는 달리 되게 좀 주주 친화적입니다. 확실히 주주 자본주의의 나라답게 질문 대답 이런 것도 열심히 해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 상황 같은 것도 되게 투명하게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말했냐? 결국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영어 발라발라발라발라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 unmet medical needs, 그러니까 미충족 수요 in chronic weight management, 그러니까 체중 감소 어떤 관리에 있어서 가장 그 키가 되는 어떤 미충족 수요는 뭐냐? tolerability, 이게 뭐냐면 내약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는 너무 메스꺼움도 심하고 구토도 심하고 그리고 뭐 설사도 있고 변비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미충족 수요가 있어. 그런 미충족 수요, 그런 어떤 약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그 약점이 뭐냐면 이 바로 이 tolerability, 내약성, 그러니까 부작용. 그래서 요게 어떤 핵심이야. 요게 없어야 돼. 부작용이 없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highly tolerable therapy, 뭐 exceptional tolerability, 계속해서 이 어닝 콜 내내 이 내약성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내약성 진짜 중요하다." 뭐 체중 관리 뭐 이런 거 다 체중 감소 효과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내약성이 제일 중요해.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좀 문제 있어. 지금 내약성이 너무 딸려." 그래서 내약성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 약이 내약성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전략이 이거예요. "야 우리는 저기 릴리의 터제파타이드 뭐 아니면 뭐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그냥 위고비, 젬바운드 이런 거는 지금 꽤 구토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잖아. 우리는 그거보다 부작용이 덜해."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후발주자로서 어떤 그런 장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GLP-1, GIP보다 내약성이 좋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 괜찮습니다. 실제로 메스꺼움이 19.6%, 그리고 구토가 7.4%, 그래서 이 위고비가 메스꺼움이 한 40% 정도 되고 위고비가 또 한 24%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차이가 있고 "우리는 내약성이 좋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but 좀 문제가 좀 있죠. 뭐냐? 음 뭐 많죠. 일단 첫째는 뭐냐? 어차피 릴리도 이 터제파타이드 다음에 엘로랄린타이드라고 똑같이 아밀린 하고 있거든요. 아밀린 하고 있고 임상이 더 빨라요 심지어. 그래서 자기네들 지금 아밀린을 막 광고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릴리도 아밀린이 있어요. 물론 엘로알린타이드가 쪼끔 쪼끔 더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이제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질렌드 파마의 페트렐린타이드보다 릴리의 아밀린이 쪼끔 부작용이 약간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릴리의 아밀린이 임상이 더 빠르고 또 아밀린을 하고 있습니다, GLP-1, GIP 말고. 그래 가지고 이 과연 이 퍼스트 인 클래스인 아밀린 계열의 퍼스트 인 클래스가 엘로랄린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먼저 선점하고 하게 될 이 릴리의 아밀린 엘로랄린타이드 대비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퍼스트 인 클래스의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큰 거예요 진짜. 쪼끔 차이 있다고 절대 그 후발주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스트 인 클래스,
게다가 이 또 릴리거든요, 릴리. 릴리가 진짜 그 제조 관련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뤘고 또 어떤 효율성 이런 것도 되게 지금 잘 구축해 놨을 거고 그리고 어떤 유통망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병원 네트워킹 그리고 보험사 관련해서 어떤 P PBC 이름 까먹었네. 어쨌든 거기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상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시장에 빨리 선점하는 효과도 있지만 뭐 이 릴리 파워 그리고 또 제조의 어떤 그런 효율성, 또 규모의 경제, 유통망 이런 휴 휴 퍼스트 인 클래스 외적인 부분도 릴리가 한참 앞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페트롤린타이드가 경쟁력이 있을까? 상업적인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페트롤린타이드 그것도 사실 막 자기네들 부작용 없다고 막 홍보하잖아요. 근데 이게 4 개월간 무려 4 개월간 용량 증량을 해서 부작용이 덜한 겁니다. 어. 근데 지금 또 이러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이 스마트 대포를 입힌 펩토라는 스마트 대포를 입힌 세마글루타이드 그 부작용이 심한 세마글루타이드를 이런 용량 증량 없이 이게 한 번에 다 때려 박았는데 구토 0 건, 메스꺼움 0 건. 진짜 미쳤죠? 예. 그래서 아무리 페트렐린타이드가 날고 기어도 용량 증량을 했더라. 근데 거기서 나온 부작용 데이터도 사실 스마트 대포를 입힌 위고비보다도 못하더라. 그래서 스마트 대포의 어떤 위용을 알 수가 있죠. 어차피 이 데이터도 4 개월간 용량 증량을 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밀리는 아직 당뇨 개별적으로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 했습니다. 물론 임상 중이긴 합니다. 근데 임상 중이긴 한데 비만이 포함된 당뇨 환자로 좀 한정돼서 이렇게 환자를 스크리닝했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그 터제파타이드 어떤 뭐 GLP-1, GIP 그 계열 쪽은 비만 여부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비만 여부랑 상관없이 그냥 제2형 당뇨가 있으면은 그냥 효과가 있는 건데 아밀리는 아직 어 당뇨 입증도 못 했고 임상 중이긴 하나 비만 환자이면서 당뇨 환자인 제2형 당뇨 환자인 환자에게만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밀리는 GLP-1, GIP를 꺾기에는 좀 아직은 좀 입증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GLP-1 자체의 효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염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 또는 또 뭐 있죠? 또 골관절염 또 신장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또 면역 질환 그리고 또 인지 기능 개선 그런 GLP-1 자체의 어떤 만병통치약적 효능 그러니까 살 빼는 거 빼고 그런 효능을 내지 못하죠 아밀린이. 그래서 아밀린이 GLP-1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페트렐린타이드가 날고 기어도 부작용이 덜하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다녀도 터제한테는 그러니까 스마트 대포 장착한 터제한테는 못 이기더라. 그래서 이것도 릴리가 어떻게 보면 펩트론이 필요한 이유죠. 이 후발주자들이 내약성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미는데 우리는 스마트 대포를 장착하면은 이 약점인 내약성을 또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터제파타이드에 스마트 대포 장착하면은 이제 그냥 무적이 되는 거죠. 이 약점인 내약성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릴리가 펩토론이 필요한 이유더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차피 아밀린을 하든 GLP-1이 이기든 그냥 어차피 펩토론은 다 합니다. 펩토론이 이 릴리의 아밀린, 엘로알린타입도 100% 알 거거든요. 예. 그래서 GLP-1이 이기든 GIP가 이기든 아밀린이 이기든 또 뭐 있죠. 레타트로다이드가 이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UCN2가 이기든 심지어 요새 GIP1 해 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단일 작용제로 또 개발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게 좋든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펩트론 다 발리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요. 야 그 이거는 뭐냐 "야 이제 weight loss olympics는 그만하자." 요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 올림픽은 그만하자. 이제는 우리는 we should think about what are the true future patient needs." 그러니까 어 미래의 어떤 그 환자들의 니즈가 진정한 니즈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좀 완곡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단순히 체중 감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가 얼마나 좀 위대한지 여기서 나올 수 있죠. 사실 펩트론은 이 부작용 개선도 있고 당연히 부작용 개선도 있고 체중 감소 업그레이드도 하고 상온 보관도 되죠. 그리고 또 API의 80%만 쓰거든요. 그래서 또 저렴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월 1회 그리고 또는 3 개월 1회 이러면서 어떤 환자들의 편의성까지 이렇게 챙겨 주거든요. 그래서 What are the future patient needs를 완벽하게 채워 줄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웨이트 로스 올림픽도 참여해서 우승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 future patient needs까지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더라, 펩트론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질랜드 파마의 어닝콜에서도 펩트론의 어떤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 그냥 다 잊어버리 까먹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랜드 파마의 전략은 뭐냐? 후발주자로서 비만약 후발주자로서 아밀린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펩타이드를 내세워서 이게 내학성이 좋거든요. 내학성이 좋으니까 시장 침투를 이런 시장 침투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 또한 4 개월간의 어떤 힘겨운 용량 증량을 거쳐서 나온 어떤 내학성 데이터거든요. "우리 부작용 좋아. but 4 개월간의 용량 증량을 거쳤어." 하지만 펩트론은 연구자 임상에서 우리 봤죠. 펩트론은 타이트레이션이 필요 없었고 용량 증량이나 타이트레이션 필요 없이 고함량을 바로 다 때렸는데 부작용이 현격하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그 펩트론의 어떤 부작용 데이터의 위험을 알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뭐 장점, 아밀린 내약성 장점도 사실 스마트 대포를 입힌 터제파타이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연구자 임상에서 나온 거는 스마트 대포에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를 붙인 건데 터제가 세마글루타이드보다 내약성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자 임상 데이터보다 더 좋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어 그리고 또 어차피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의 아밀린에도 적용될 거예요. 이러면 절대 못 이기죠. 아밀린 자체도 내학성이 좀 덜한 편인데 여기 펩트론에 스마트 대포까지 입히면은 거의 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질랜드 파마의 전략은 이 후발주자의 어떤 전략은 이 펩트론에 의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결국 이 질랜드 파마의 어닝콜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결국 내학성이 중요하다. 단순히 그 체중 감량 올림픽 그거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 특히 내학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학성이 중요한 걸 안다면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이 필요하다는 걸 방증한다. 아밀린이든 GLP-1이든. 음. 그래서 이 내학성을 채워주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이거는 사실 다른 월 1회 제형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카무루스에서도 보셨죠? 어 전혀 주 1회 제형 대비 부작용 우위를 나타내지 못했고 심지어 특정 고용량군에서는 이 엄청난 중단율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다른 월 1회 제형, 장기 지속형 제형들은 이렇게 부작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고 그 일부 고용량군에서는 더 심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헵토론의 스마트 대포는 부작용을 현격하게 개선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사실 예전부터 좀 예견된 결과였어요. 왜냐하면은 누차 맨날 저희가 뭐 블로그에서 PK 얘기하잖아요. 그냥 PK만 알면은 이렇게 초기 방출이 강하면은 어떻게 이게 부작용이 개선됩니까? 펩토론의 PK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죠, 선형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부작용이 덜하다. 그래서 이건 좀 당연한 어떤 과학적 근거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질랜드 파마의 어닝콜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라이프타임 웨이트 로스 저니 그러니까 이 어떤 체중 감소 그런 여정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비만약이 다른 약과 다르다는 점. 항암제는 이 암이 줄어들 때까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맞는 건데 비만약은 평생 맞아야 된다. lifetime weight loss journey. 그래서 이런 lifetime weight loss journey 평생 동안의 체중 감소 여정에서 GLP-1을 맞든 GLP-1, GIP-1을 맞든 GCG든 그러니까 레타트로타이드를 맞든 터제파타이드를 맞든 뭐 저기 뭐야 그 세마글루타이드를 맞든 이거는 PT403이겠죠. 어쨌든 엘로알린타이드를 맞든 그리고 UCN2를 맞든 결국 펩트론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뭐 누가 이기든 이 체중 감소 여정에서 어떤 펩타이드를 사용하든 결국 이 릴리는 이 전부 다 갖추고 있거든요. 뭐 단일 GLP-1은 없긴 하지만 릴리는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GLP-1, GIP도 있고 GLP-1, GIP, GCG 3 중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도 있고 그리고 아밀린인 엘로알린타이드도 있고 그리고 UCN2도 있고 심지어 이 GIP-1 단일 작용제도 있고 그래서 이 릴리랑 손잡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펩트론이. 예. 그래서
누가 이기든 어떤 펩타이드가 쓰이든 결국 펩트론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저기 질랜드 파마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니까 그 다른 펩타이드 물질이 있더라고요. 이게 GLP-2 거든요. GLP-2 인데 잠시만요. 어 GLP-2 아이고야. 잠시만요. GLP-2 GLP-2 거든요. 글레파글루타이드라고. 요게 임상 3상 중이더라고요, 질랜드 파마가. 그래서 요게 사실 비만약은 아니고 short bowel syndrome 그러니까 단장 증후군이라는 어떤 희귀 질환이 있어요. 예 이런 그 장에서 발생하는 단장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요게 GLP 이런 병을 치료하는 게 GLP-2 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레파글루타이드인데 요게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릴리 잠시만요. 이거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릴리, 릴리랑 얼마 전에 한미약품이랑 GLP-2 소네페글루타이드 이거를 기술 이전해 갔잖아요. 어 이게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GLP-2 그리고 질랜드 파마의 GLP-2 똑같이 단장 증후군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둘 다 펩타이드예요. 근데 일라이릴리가 가져간 이 한미약품의 GLP-2는 월 1 회거든요, 월 1 회. 근데 이 질랜드 파마는 주 1 회예요, 주 1 회. 그리고 심지어는 주 2회 어떤 임상 그 코호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투여 주기가 짧아요. 근데 이 한미약품의 그 GLP-2는 뭐냐면 FC 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단백질에 쓰이는 그 반감기를 늘리는 어떤 기술이거든요. 요게 좀 범용적으로 많이 쓰여요. 단백질에 그냥 FC 붙이면 되는 건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제조 비용이 좀 큽니다. 제조 비용이 크고 그리고 또 덩치가 무거워요. 그래서 덩치가 무거우니까 이게 그 체내에 들어갔을 때 좀 알 수 없 좀 면역 원성이라든가 좀 그런 것도 좀 우려도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제조 비용이 좀 크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질랜드 팜의 GLP-2 이 글레파글루타이드도 '아 얘네들도 장기 지속형 니즈가 있겠구나.' 왜? 이 경쟁사라고 하기도 그렇죠. 일라이릴리의 GLP-2도 월 1 회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주 1회 혹은 주 2 회인데 이렇게 어떤 '장기 지속형 니즈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펩트론의 어떤 스마트 대포가 포함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FCP의 단점이 뭐냐면 요거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마글루타이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터제파타이드에 FC 퓨전을 붙였다 쳐요. 이러면은 이게 그 신약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그래서 그 505 피투 트랙이라고 하죠. 그 개량 신약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예 다른 API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 FC 퓨전을 붙이면은 이 분자량이 엄청 커져 가지고 펩트론처럼 개량 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거는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뭐 지금 글레파글루타이드에 FC 퓨전을 붙인다 이러면 임상 그 저기 아예 그냥 다른 신약이 돼 버리는데 이 여기에 만약에 펩트론에 PLGA 그 스마트 대포를 붙이면은 이 505P2 트랙을 탈 수가 있어서 임상을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장점도 있더라. 그래서 이번 챕터 이번 그런 PPT의 주제는 뭐였냐면 다른 펩타이드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냥 비단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하는 게 뭐 GLP-1 뭐 비만약 이런 거에만 지금 한정돼 있는데 사실 다른 펩타이드 물질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어떤 질랜드 파마의 GLP-2를 보고 나서 '아 여기도 장기 지속형 붙일 수 있겠다.' 왜? 일라이 릴리가 GLP-2 한미약품으로도 가져왔는데 여기는 FC 퓨전으로 월 1회 늘린 어떤 펩타이드더라. 근데 우리는 주 1 회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 지속형 니즈가 있겠구나. 요거는 사실 뭐 할 수 있겠죠. 뭐 요거는 아직 뭐 근거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다른 펩타이드에도 적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릴리와의 본계약 이후에도 어떤 다른 물질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라이 릴리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마쿠파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마쿠파타이드. 요것도 펩타이드예요. 마쿠파타이드인데 요게 지금 엘로랄린타이드랑 이렇게 병용 그리고 단독으로 임상을 진행 중인데 요거는 뭐냐면 GIP예요. GIP. GIP. 그냥 우리가 터제파타이드가 GLP-1이랑 GLP-1이랑 그리고 GIP를 이렇게 이중작용제로 붙인 거잖아요. 근데 GLP-1 단일 작용제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있는데 GIP-1은 따로 이렇게 떼서 나온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GIP만 이렇게 따서 GIP 단일 작용제로 이렇게 개발 중인 게 마쿠파타이드예요. 근데 사실 요게 GIP 단일 작용제는 아직 임상적으로 지금 막
증명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GLP-1은 이렇게 단일 작용제 이미 위고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가 있는데 GLP-1은 아직 이게 임상적으로 막 엄청 효과가 좋고 뭐 그런 게 좀 근거가 덜해 가지고 제가 요거는 본계약에 포함된다 요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포함될 수도 있죠. 포함될 수도 있는데 뭐 추후에 혹은 뭐 지금이라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는 절대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일라일릴리는 지금 상당히 다양한 펩타이드 물질들이 들을 개발 중이다. 릴리의 펩타이드 물질들은 너무나도 많다. 근데 이게 지금 메인 물질은 아니다. 그냥 이 메인 물질이라 함은 터제파타이드, 엘왈린타이드, 그리고 레타트루타이드, 그리고 브레딘파타이드 요까지는 확실히 메인 물질이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거 4개 물질 나오고 요거 4개 물질 본계약에 다 나오고 요거 4개 물질에서 7조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뭐랄까 뇌피셜이라고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GIP 마쿠파타이드는 사실 이게 임상 중이고 아직 뭐 제대로 보여준 게 없어 가지고 사실 본계약 포함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추후에라도 후속 물질들이 너무 많거든요. 릴리의 펩타이드 물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계약 이후에도 릴리와의 후속 계약도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다. 뭐 UCN2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펩타이드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방금은 방금 본 거는 GLP-2 그러니까 이 질랜드 파마의 GLP-2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릴리의 마쿠파타이드를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뭐 타이드가 많아요. 뭐 다른 회사들도. 비단 뭐 비만약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희귀 질환 단장 증후군도 있고 또 뭐 심지어 자가 면역 질환에도 사용되는 펩타이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데도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어 릴리와의 어떤 본계약 이후에 복수의 복수들이라고 하죠. 다양한 회사들이랑 이렇게 추가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시 제가 한번 예전 그 릴리 CEO 팟캐스트 발언을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이게 한 2달 전인가요? 릴리 데이브 릭스가 팟캐스트에 나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We like a flatter profile that could last months." 그러니까 한 달 지속되는 한 한 달이 지속되는 평탄한 프로파일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working on other solution 그러니까 다른 솔루션을 working on 하고 있다. That would be flatter 더 평탄한 PK.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한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평탄한 PK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평탄한 PK를 가지고 있는 다른 솔루션을 지금 working on 그러니까 뭐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알아보고 있다. 뭐 지금 작업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평탄한 PK를 원한다.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이건 답이 나왔죠. 사실 펩트론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달 이상 어 그 장기 지속형 중에서 평탄한 PK를 보여준 곳은 펩트론이 유일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어 더 평탄한 other solutions를 지금 working on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카무루스랑 지금 그 월 1회 제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제형을 한번 다른 other solution 다른 어떤 해결책을 알아보고 있다. 이 팹이죠 이것도. 어 그래서 카무루스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을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평탄한 PK더라. 답 나왔죠? 예. 그래서 2달 전에 나왔던 어떤 그런 데이브 릭스의 CEO 팟캐스트 발언이에요. 요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릴리의 발언들 그래서 또 그런 이 평탄한 PK를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또 빅파마들의 어닝콜 이번에는 제가 질랜드 파마의 어닝콜만 보여 드렸지만 사실 화이자도 그렇고 또 뭐 노보디스크도 그렇고 사실 그 비만 플레이어들의 어닝콜을 보면은 전부 다 강조하는 게 뭐냐 내학성이거든요. 내학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 이 질랜드 파마의 어닝콜에서도 뭐 "이제 체중 감량 올림픽은 지났다. 이제 미충족 수요는 내학성이다. 내학성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내학성에서 이 내학성을 채워주는 게 뭐죠?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다. 그래서 이 내학성 어떤 빅파마의 방향성을 알면은 펩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 그냥 내약성을 채워주는 게 펩트론의 월 1회 제형이 유일하니까.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릴리의 발언과 어떤 빅파마의 방향성을 보면은 '아 전부 펩트론을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펩트론을 거의 확정적 어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뭘 말씀드리면은 냐면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거 기반 사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걱정이나 우려들은 보통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거론 쪽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 확률론 쪽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확률. 근데 이 확률을 높이는 단서들이 펩트론은 한 30개 40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단서 한 개당 '어 계약 나오겠네.' 하는 확률이 늘어나는 이 단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거의 100%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다른 어떤 바이오 다른 어떤 종목들 얘기할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좀 답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 마라. 그래서 이게 돼? 안 돼? 이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면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될 확률은 한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뭐랄까 좀 가능성의 영역으로 보통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펩트론은 제가 그 릴리와 본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진짜 한 30 개는 될 거예요. 한번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뭐 이런 빅파마의 방향성, 그리고 또 기술적 근거들, 그리고 정황적인 근거들. 이게 너무 확실해서, 그래서 제가 이 확률론적 이런 뭐 가능성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신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만약에 이 펩트론 외에 다른 종목들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은 전부 다 가능성 이렇게 좀 듣기 싫어하실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아마 말씀드릴 것 같은데, 펩트론은 너무 좀 명확해요. 사실 이 CEO의 발언만 봐도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하나가 아니니까 요런 어 펩트론이랑 번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런 거의 확률이 99.999%에 수렴하는 어떤 그런 종목이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에 또 말이 길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내용 한번 다뤄봤고, 주말 편한 주말 되시고 또 다음 주도 한번 활기차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남았구나. 네. 네, 이틀 연휴 더 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